그거 가져오세요, 일로. 네. 거기 손들지 마시고. 네. 네. 영상 보시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 특히 경찰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맹렬히 좀 눌러주시면. 네, 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제트의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근 언론에 마치 이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의 헤게모니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해서 그 진상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김기영 충북경찰청 자치경찰 추진팀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조례안 제정을 놓고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에 좀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이 경찰 쪽 관계자만 모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은 어느 한쪽을 편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 자치경찰제의 대민 서비스의 접촉면이 경찰에 있고, 두 번째는 그 자치경찰제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경찰 조직의 어떤 그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려는 의지가 경찰 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모시게 된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하는 조직인데, 방어하는 조직은 좀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방송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 자리를 또 개방해 놓고 있겠다는 말씀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 1991년인데요. 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언론에서 일했던 저도 헷갈리는 게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체 효용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조차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전환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왜 경찰은 자치경찰인가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자치경찰제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상대적 국가경찰의 상대적 개념인데요. 국가경찰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경찰권이 부여되는 데 반해,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책임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주민이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중앙집권적인 그 국가경찰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치경찰은 절충형으로서 국가경찰 소속으로 두고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해서 도지사 소속의 하부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그런 형태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 사무 전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 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사무를 국가가 하게 되고 어떤 사무는 또 그 지방에서 자치로 하게 되는지 좀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개정된 그 경찰법에서 경찰이 그간 하던 그 업무를 네. 세 가지 파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가사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사사무, 세 번째가 자치사무, 이렇게 세 분류를 했고, 국가사무라 하는 것은 쉽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뭐 테러라든가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의 그 업무는 국가 업무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수사 업무, 범죄라든가 이런 그 서민의 그 재산 피해라든가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 업무를 별도로 분류해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기관에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자치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하도록 이렇게 경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크게 세 개의 어떤 파트로 분류가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6월까지는 그 시범 시행을 하게 돼 있고 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 자치경찰 사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도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좀 내용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찰들이 그 아까 저희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봤지만은 뭐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또 현수막도 내걸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전체 17개 조항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갈등은 2조 2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 이번에 마련되는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자치경찰 사무의 그 범위를 정해서 경찰이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인데 충북도에서 마련한 그 조례안에는 네. 조례를 개정할 때 충청북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의도 돼 있고 표준 조례안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충북도에서는 합의 내용을 뒤집어서 네. 들을 수 있다라고 수정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미리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도청의 안에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 것은 마치 그 강제 조항 같은 느낌을 주고 뒤에 있는 부분은 들을 수 있다는 들을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네. 임의 조항의 느낌을 준다라는 차이네요, 그죠? 네. 그 충청북도가 이렇게 그 표준조례안과 달리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작구를 수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네, 의견에 기속된다는 뜻이 아니고 네, 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는 사전에 협의를 한다 이런 취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법제 업무 운영 규정을 보더라도 법령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그 주문기관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네, 이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법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 관계기관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도지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치안 전문기관이자 집행기관인 경찰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행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PT 자료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경찰 쪽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 자치사무를 추가할 경우에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라는 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경찰의 우려 어떤 게 있는 거죠? 저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할 것은 분명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게 명백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그 노숙자라든가 주치자 또는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호 조치 업무를 우리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구호기관 또 소방청 이런 기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 기관들은 야간에 근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보호 조치 업무를 경찰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조례를 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개정한다면 이런 업무들이 우리 경찰기관에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현장 경찰관들은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 조례 이제 제정 절차 중에서 일단은 그 입법 예고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법 예고가 지난 그 7일에 네.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도에서 경찰의 의견에 대해서 뭔가 반영되고 한 것들은 전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법 예고 종료 시점에
경찰에서 의견을 낸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그렇습니다. 의견서를 제가 이제 보니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살짝 좀 양보한 듯한 느낌의 그런 그 의견서를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양보를 했다기보다는 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거나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 의견에 종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고 실제 충북도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그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간다면 네. 다른 표현도 무방하다는 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가능한 표현들이? 예를 들면 협의하여 조정한다 네. 또는 의견을 들어 정한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마치 그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협의가 아니라 네, 그래서 강제로 우리 말 니네 들어야 돼. 네, 내 말 안 의견을 들으면 안 따라야 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내 네, 말도 안 그렇습니다. 들을래?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 내 말을 들으란 청철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너 해야 돼.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이런 들어야 한다. 이것이 자치입법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는 어디에서나 다 느끼는 상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국어 공부를 네,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들어야 한다가 어떤 합의 규정은 아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 것이고 이 말이 좀 귀에 거슬린다라고 한다면은 협의를 거친다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은 칼자루는 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조례안 16조. 네, 그렇습니다. 16조는 경찰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네, 그런 재정 사항인데. 지원을 할 수 네. 있다와 관련된 조항인데 이 부분을 지금 충북도에서는 축소해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공무원 중에는 국가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있고 네, 또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있겠고 아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를 충청북도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닌 것 같고 어디까지 지원할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네.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무국 소속 경찰관 약 한 10명, 한 15명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안 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긴 한다는 얘기인데 충청북도 얘기는 그러니까 네. 거기에 파견돼 있는 경찰 공무원만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그 복지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치경찰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금년 1월 1일 날 시행된 경찰법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을 해서 다툼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충청북도 지사나 뭐 충북지방경찰청장이나 충청북도 교육감이나 전부 다 광역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장이지만은 일단 충청북도는 뭐 경찰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업무 전반이 사실 다 충청북도의 어떤 큰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무상급식을 한다라든지 하더라도 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치안도 사실은 경찰만의 어떤 책임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자치경찰위원회 3국에 파견된 그 경찰 15명 정도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앞으로 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도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 공무원 전체에게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죠?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법상의 지원 근거를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 시종지사의 성격을 볼 때는 재정적 상황이 충북이 그렇게 좀 그 녹록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서 못 줘라는 그런 심리가 아니겠는가. 그게 과거에 그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도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네, 쟁점이 그렇습니다. 됐었는데 재정 자립도를 또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라든가 기타 다른 시도에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현재 그 조례안을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져오신 표를 보니까 충북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이거를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전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은 1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은 대략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네. 2,5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PT를 보면 자치경찰 사무가 있고 도지사가 있고 자치경찰 공무원이 있고 결국에는 이 전체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의 근거는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 사기 진작과 서비스 향상이라고 이렇게 네, 표를 그렇습니다.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경찰청에서 이 재정 지원 조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를 떠나서 이 재정 지원이 있어야 인재를 유치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돼야 고품격의 고품질의 자치 경찰을 만들어서 결국은 국민들께 그 편익을 제공하자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네. 강원도의 그 사례를 보면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사업으로 지구대 파출소 환경 개선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구대 환경 개선을 먼저 하게 되면 현장 경찰관들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 강원도하고 우리 같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이런 자치 경찰하고는 수준이 차이가 날 것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경찰관들의 어떤 본인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에 우선 근거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그렇기 제가 때문에 그 여쭤본 이유가 네. 이런 어떤 그 복지 수준의 차이가 그 부서를 기피하게 만드는 영향이 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는가. 저희들이 바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재정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치경찰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게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새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로서 안착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비중을 더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것들도 결정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 부분이 바로 그 아까 2조 2항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는 들어야 한다. 이 차이로 인해서 자치경찰 사무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적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고 하게 되면 또 경찰의 어떤 본연의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이나 그런 업무나 이런 것들이 네, 흔들릴 수 긴급하고 있다라는 중대한 거고. 그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갖춰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자치단체 사무가 전가가 되게 되면 그쪽에 아무래도 역량이 쏠리다 보면 정작 중요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국민들께 피해가 간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좀 이해가 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해가 점점 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충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합의에 가고 있는가, 결정에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뭐 객관적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 오신 표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크게 두 가지 쟁점. 아까 얘기했듯이 2조 2항의 의견 청취할 때 들어야 들어야 한다. 하는지 아니면 들을 수 있다인지 문제하고 네. 14조가 16조 아닌가요? 표준화는 14조이고 우리 충북도에서는 16조로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16조 네. 이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그 2조 2항 의견 청취는 쭉 보니까 들을 수 있다는 우리 충북만이 유일하고요. 예. 나머지 시도에서는 제주도에 청취해야 한다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청취해야 하는 것도 들어야 한다라고 같은 취지입니다. 사전 네.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청취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으로 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충북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고 서울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다른데 합의한 사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양쪽이 다 동의를 한 경우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합의한 경우에는 사무만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2조 예항에서 합의한 사무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네. 2항에서 합의한 사무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합의라는 것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보다 더 강한 거죠. 네. 시도를 예. 기속하는 표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 2조 2항은 충청북도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들을 수 있다를 우기고 있는 거네요. 네, 쉽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14조 복지지원 충청북도 조례안에서는 16조 그 복지지원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지금 알아보기 쉽게 빨간 글씨로 해주신 부분이 이 광주하고 충북, 제주. 그래서 광주, 충북, 제주 보니까 약간 좀 저 살림살이가 좀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왜 이 세 군데만 이렇게 그 사목 소속 공무원을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우리 충북과 그 재정 자립도라든가 규모가 비슷한 곳이 이제 강원, 전북, 경북 이런 데가 있는데 네. 이런 데 전부 다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살림살이가 여기도 네, 되게 힘들 거기도 텐데 녹록지 않을 텐데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진행되고 있다. 있습니다. 예, 경찰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지금 세 군데가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충청북도의 일정을 보면 그 앞으로 그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이 조례규칙 심의가 열려서 여기에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걸 놓고 협의를 할 테고 이후에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뭐 경찰 쪽에서도 뭔가 저 의회와 접촉해서 네, 저희들 노력을 하고 지금 계시죠? 네, 다수의 국민들께도 이러한 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의원님들 대상으로 해도 개별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직 결론이 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흉금 없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도의원 몇 명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경찰 안에 좀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도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 경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의회가 이제 31명 중에서 26명인가가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사하고 당이 같고 또 이시종 지사의 소신은 참 뭐 투철하기로 그 이름이 난 분이기 때문에 이 집행부 쪽에서의 작업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자치경찰제는 현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아마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14일과 15일 제주도에서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박문희 충북도의장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거론해서 전국 그 시도의회가 통일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찰에서 주장한 내용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그 시도의장님들께서도 동의하고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결정된 내용들을 그 충북 예선 진행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늦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가 이미 그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대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박문희 의장의 그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이미 만든 시도는 또 네, 개정을 해서 또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을 저는 거라고 제가 볼 때도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충북이고 앞으로 이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물론 뭐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에 대해서 낙관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적으로 관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생각이 맞으니까요. 네. 저도 이제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결과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 충북도에서 낸 그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분명히 그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례를 더 수집하고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도의회에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지방자치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또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 또 이 권리 행사가 이 대의 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또 많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그러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해서 충북지방경찰청에 김기영 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거 가져오세요, 일로. 네. 거기 손들지 마시고. 네. 네. 영상 보시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 특히 경찰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맹렬히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찰관들께서 많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계속 유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이는 똑바로 갈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모쪼록 이 지방경찰 제도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기영 팀장님도 경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